이강호 교수님 모셨는데 너무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방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이강호를 연결시켜봤습니다. 네, 처음에 서양철학을 전공하셨다가 대학가 중용으로 읽으시고 동양철학으로 이렇게 전공을 바꾸시고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쌓아주셨는데 서양 현대 물리학 그리고 동양 사상 이 접점을 선생님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해 주신 그 상보성 원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서양 학문과 동양 학문이 그 시작하는 문제의식이라고 할까, 이것이 이제 한쪽은 객관 세계에서 출발하고 한쪽에선 이제 주체적인 문제를 시작하고 해서 만날 수 없을 듯한 그런 그 대단히 큰 차이가 난 학문으로 처음에 느껴졌습니다만은, 이제 학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인간이 뭐 같은 우주 속에 살고 있고 또 이 속에서 우주에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마 그 서로 만나면 접점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현대과학과 이제 동양사상 카프라의 이제 그 텍스트를 읽고 또 그 강의를 하고 하면서 이제 현대과학이 서양의 지금까지 학문이 가지고 있었던 원자에 대한 의문이 풀리면서 원자의 내면 세계가 밝혀지면서 소위 그 양자론, 양자역학자들, 현대 물리학자들은 엄청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자의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전자가 바깥을 돌고 있고 양자와 중성자가 안에서 원자 핵을 이루고 있고 한데 그 사이에 바로 텅 빈 공간이 원자의 대부분이다. 뭐 99.999%가 텅 빈 공간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고, 전자와 그 양자 이런 것도 무한한 또 입자로 또 구성되어 있고 바로 또 전자나 양성자나 입자나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해서 과학을 처음 시작할 때 부정했던 물활론, 물질이 살아있다 이런 것이 오히려 그야말로 살아있는 우주로서 이제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양의 양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이제 당혹을 하고 해서 이분들이 동양 철학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인도 철학이나 또 중국 철학이나 관심 많이 가지는데, 바로 요즘은 서점에 가면은 현대 과학자들이 쓴 동양 사상에 대한 저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우리가 놀라운 게 우리 대한민국하고 태극기하고는 참 운명적인 관계인데 바로 우리가 국기로 삼고 있고 한데 상보성 원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덴마크의 닐스 보어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나서 덴마크 정부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습니다. 귀족 자기를 받을 때는 그 자기 받을 때 귀족의 의상이 있고 그 의상 가운데는 무늬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분은 그 무늬로 태극도를 선택했습니다. 태극도의 안에 태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태극도 안에다가 그 글귀를 넣었는데 대립적인 것은 상보적이다 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바로 태극기의 철학이 바로 나의 상보성 원리와 가장 가깝고 거의 동일한 것이다. 막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동아시아 철학에서는 특히 유학 철학에서는 바로 태극기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형상화입니다. 진리를 가장 잘 형상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형상한 태극 문양을 국기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세계사적인 사명이 무엇일까? 저는 사실 그 항상 태극기를 보면서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막 어떤 사람들은 뭐
태극기 때문에 뭐 나누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네. 태극기 동아시아 진리관을 표상하고 있고 퇴계 선생의 천명도도 바로 태극도를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신 것이고 네네. 해서 바로 이제 서양의 물리학자가 우리의 태극기를 그리고 동양의 진리관인 태극 모형을 네. 자기 진리관으로 오. 뭔가 일치한다고 하니까 네네. 바로 그야말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하나로 만남이 거의 이루어진 것이다. 막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뒤로 사실 이제 동양 철학을 하면서 좀 더 힘을 얻어가지고 네. 동양 철학과 과학의 만남, 통합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제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대체로 서양 경우에는 주체와 대상을 분리시켜서 이해하고 이분적인 이해를 하고 했는데 바로 현대 분리학에 오면은 그것도 깨집니다. 바로 인식이라는 것이 바로 주체와 객체가 대립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 속에는 주체도 포함되어 있다. 네네. 주체가 관여해서 네.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고 해서 동양 철학에서 학문한 태도, 동양 철학의 자연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현대 과학의 자연관, 학문관과 상당히 근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네, 거는 네. 우리가 태극기를 가지고 있을 때 태극도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이 하나의 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동양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바로 태극기는 하나의 원 속에 음양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원 속에 음양이 있는 것이고 퇴계생이 성학십도에서 제1도로 선택하신 태극도는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층을 되어 있는데 저기 분리된 5층이 아니라 원 위에서 5층이 쌓여 있습니다. 원 위에 있는 동일한 원 위에 있는 5층입니다. 저걸 전 다층 구조라고 합니다. 다층 구조. 네. 다층 구조적인 우주 이해, 다층 구조적인 인간 이해. 네. 이것이 현대과학과 동양사상을 하면서 네네. 저것이 아마 미래 우주관이고 유학의 우주관이었고 또 제가 지금 살아가는 자연관이고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 이 긴 그 학문의 여정에서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시다고 들었어요. 젊을 때는 거기 몸무게도 한 50 몇 킬로 나가셨다고. 근데 그리고 많이 아프셨다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옛날보다 더 건강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어떤 그런 자연의 이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선생님 삶 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바로 자연을 다층구조로 이해하고 태극도에 의하면은 사람도 소태극이라고 해서 사람도 저런 5층 구조로 이해를 합니다. 네네. 저는 저 자신을 다층 구조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주자께서 태극도를 설명하실 때도 제1층 태극권, 제2층은 음양양이권, 네. 제3층은 이제 건목수화토 오행권 해가지고 태극과 음양과 오행이 있으면은 그 3층이 조화를 해가지고 생명 세계를 탄생시킨다고 보는 거죠. 바로 제4층이 바로 위에 있는 그 3층이 생명 세계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4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제5층은 그 생성된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이런 원리들이 선생님 뭐 아침에 눈을 떠서 그런 실생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명상을 오래 했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 그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바로 자연이 저런 5층 구조듯이 사람도 이제 다층 구조이니까 네. 제일 끝에는 바로 육체, 물질적인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네. 내면에는 이제 그 음양의 기운이 이제 흐르고 있고 그리고 가장 깊은 층에는 형이상의 본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 가운데서 저는 그 새벽마다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3층 네. 운동을 다 합니다. 제일 첫째 몸 운동에서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체를 다 운동을 통해서 풀어주는 네, 운동을 네, 합니다. 네. 그걸 한 20분 하고 네. 그다음 한 20분은 바로 안에 있는 기운을 소통시키는 네. 운동을 하는데 네. 기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 네, 네. 복식 호흡 과정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침이 난다고 한 생산된다고 한 자체가 네. 몸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데 네. 침을 만들어서 삼키는 동작 그걸 하면은 네. 입안의 구강이 튼튼해지고 위장이 튼튼해지고 네, 네. 또 위장이 튼튼해져서 이게 오장육부로 가가지고 오장육부가 다 윤택해집니다. 단식 호흡이라든지 또 침을 만들어 삼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그 운동들을 통해서 몸 안에 이제 기운을 소통을 시켜줍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 이제 우리 그 마음 다스리기, 치심법 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 네, 네. 그 과학이 모든 것을 하다 대상화시켜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상에 대한 인식은 엄청나게 정밀하고 대상화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네. 주체에 접근하는 방법을 몰라요. 심리학도 우리 속에 있는 심리 현상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지 네. 대상화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 네, 방법을 네, 잘 네, 모릅니다. 네, 네. 바로 이제 우리 동양 철학을 해도 사실 현대인들이 너무 어려운 게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네, 네. 그럼 마지막에 명상의 그 형이상학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거기서 연결되는 겁니까, 선생님? 바로 마음을 잡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퇴계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뭐 동서공통적으로 마음 잡는 제일의 방법은 한 글자입니다. 네, 네. 고요할 정자입니다. 아, 네, 네, 네.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면은 마음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잡는다고 얘기해요. 네, 네, 네. 바로 치심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마음의 고요함을 회복해 가면서 마음을 거기서는 신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네, 네. 신명, 네. 신성과 밝음, 신명이라고 표현을 네. 많이 하는데 신명을 회복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 명상을 하고 나면 기운이 꽉 차신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신명이 자리를 잡으면은 네. 몸이 질서가 잡히고 생각이 잡히고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은 사실 건강보다는 치료 쪽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 법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 벌 주는 데 포인트가 있는데 네. 인간의 신명으로서의 마음 속에는 올바르게 사는 원리와 건강하게 사는 원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리 잡으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네, 거예요. 네, 네. 바로 유학에서 퇴계생이 늘 경. 사서 삼경에 보면은 뭐 항상 경 네, 하는데 네.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삶의 주인이다. 그러면 이런 선생님의 그런 그 경의 얘기가 그 최계 선생님의 그 거경궁리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와 다 있는 문제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경을 모르면 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객관화된 세계는 이미 객관화된 세계가 거기에 법칙이기 때문에 객관화된 세계의 법칙은 경을 안 해도 머리로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천리, 네. 하늘의 입법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정립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정립되려면 고요하지 않으면 마음이 정립되지 않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경 하는 것이고 네. 바로 국리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 법칙을 인식하는 국리도 한데 그건 과학의 국리고 사실적인 인식이죠. 네, 네. 도덕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인식은 거기서 한 단계 초월하는 겁니다. 사실 세계에서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가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는 몸과 기운으로 이루어진 현상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천리가 담겨 있고 네네. 초월적인 이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을 통해서 네. 마음을 정립하고 네. 마음에 있는 천리가 사태와 만나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를 살피고 하는 것이 네. 성찰이죠. 네. 그렇게 하는 게 국리인 겁니다. 네네. 그 국리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특히 유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객관적 법칙이 아는 것만 네네. 국리로 하는데 그거는 아마 필요 조건 정도 될지 몰라도 네네. 바로 유학의 도덕을 인식하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 네. 겁니다. 그럼 선생님 리자는 이치보다는 천리에 가깝겠네요, 선생님. 바로 유학에서 얘기한 도리, 네. 이는 바로 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 도리는 우리가 현상 세계를 살면서 실현해야 되니까 네. 현상 세계는 우리가 사는 마당이고 조건이죠. 그 조건 속에서 천리를 실현해 가는 거니까 네. 그 조건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자식인지 아버지인지 신하인지 네. 임금인지 네. 그런 조건 속에 자기가 처해 있으면서 그 위에서 천리를 실현하는 거예요. 네네. 국리의 체험이 어떤 자연과도 연결이 되는 거네요, 선생님. 어떤 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 속에 신이 있고 뭐 이런 자연 인식의 어떤 방법도 선생님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아직 이제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유학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사서에서는 바로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네. 인간의 심성에 있는 천리를 다루고 있는데 주역이 들어가면은 인간이 없어요. 해체돼 버려요. 네네. 인간이 없고 자연의 이법만 남아요. 인간 내면의 천리에 대한 인식이 자연의 천리로 바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제 주역이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역은 어쨌든 그래도 옛날 우리 천동설 시대 네. 우리가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주역의 철학이 현대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또 재해석돼 가지고 사서와 연결되고 할지 숙제로 생각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 자연을 인식하는 방법이 또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이 많이 다르겠네요, 선생님. 동양 철학 주역적인 입장에서 보는 반면에 제일 다른 것이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과학도 경의 자세로 과학을 하면은 경의 자세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거기 삶이 있고 네. 또 삶이 축이 되고 과학이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과학이 과학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네네. 인간의 문화 속에 인간의 삶의 문화 속에 과학이 있는 것이고 바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법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인간이 배울 것이 많으니까 네네. 아마 과학을 그 경의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공부를 한다면 역시 인간의 경의 자세가 오래가면 인격이 향상되고 수양이 되고 인간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성인 과학자 막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네. 이 선생님 예전에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요즘 사람들은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사는 방법이 뭔지 배우질 않는다. 그래서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는데 선생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게 바로 우리 태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결국 그 경의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뇌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것도 뇌세포를 객관적으로 인식한 겁니다. 뇌세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뭐 뇌세포가 1000억 개니 한데 뇌세포 하나하나 속에 있는 주체, 네네. 그 많은 주체가 어떻게 하나의 나냐? 생명이 하나의 나로 살아가잖아요. 뭐 세포가 뭐 1000억 개가 되든 뭐 몇 조개가 되든 하나의 주체로 살아간다는 데는 바로 주체만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그 현상과는 전혀 다른 능력과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요즘 저희 살면서 불안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 주인의식, 주체의식만 좀 찾으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럼요. 선생님. 네네. 그러니까 마음에서 사심을 넘어서면은 네. 아직 그 단계 제가 도달은 못했지만은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고 바로 모든 사람은 같은 마음이고 네네.
바로 그 마음에 두면 공감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네네. 막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세계, 정신의 네네. 세계에는. 네네. 근데 바로 현대 과학이 마음이 접근하는 방법이 뭐니까 마음을 자꾸 부정하니까 교육에서 마음이 빠지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독자적으로 삶의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건데 독자적인 삶의 능력을 가지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주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주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네. 바로 주체로서 살면은 그 주체 속에는 올바르게 사는 원리와 건강하게 사는 원리가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지보다도 늘 불안하고 늘 외부적인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스스로를 믿어야겠네요, 선생님. 그럼. 스스로 갖고 있는 힘을 믿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사삼경에 있는 얘기가 네. 모두가 다 이제 인간에겐 천명이 있고 네. 그 천명을 닦는 것이 학문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 그거를 유학자들도 퇴계 선생은 그걸 진정 증명을 해주셨는데 유학자들도 짧은 인생에서 그 증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퇴계생활 전공하고 하면서 이 시대에 그래도 좀 명도 좀 기니까 네네. 제가 퇴계생보다 벌써 더 오래 살았어요. 네. 그럼 선생님 여기에 이런 것들을 조금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그 퇴계 선생님의 명성에 대한 이해로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주체라고 하는 것이 닦아가면 본성이 드러나는데 네. 본성을 인의 예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인의 예지라고 하는데 주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혜,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도덕성, 인. 네네. 바로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이고 명인 겁니다. 바로 천도는 성이다 하는데 우리는 천문학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지만은 하늘에 주체가 있느냐? 아무도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종교에서도 사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유학은 바로 자기 자신의 천명을 밝혀 들어가면은 나의 천명이 이게 바로 하늘에서 온 거구나 하고 쭉 가면 하늘하고 하나 되는 데 간다 이거죠. 그럼 바로 나의 본성이 성과 명이면은 네. 하늘도 바로 성명한 존재라고 하는 거를 네네.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말씀 들으니까 나한테 이미 갖고 있는 게 성과 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려고 그 공부하고 노력하면 그게 저절로 밝아질 수 있다는. 그럼. 네, 그래서 요즘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과 또 퇴계학을 그래도 평생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으로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선생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전을 읽을 때는 이런 말이 있구나 하는데 그것이 진짜 그렇다고 아무도 믿질 못해요. 네네. 그리고 그 얘기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본성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건 더구나 믿질 못해요. 유학의 경전을 서양 철학식으로 분석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에 나오는 말씀과 구절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정립을 하고 자기 마음을 밝히고 자기 마음의 깊이로 내면을 들어가면은 무한의 어떤 그 영원성과 만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성학십도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 저술이 성학십도 이 번역이 성학십도 거의 바이블로 통할 정도로 많이 읽히고 있는데 이 성학십도 책이 그 성인을 배우는 10가지 그림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누구나 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하나 되는 어떤 지점을 좀 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 퇴계 철학이 그러면 지금 이 과학이 만연한 이 시대에 그 어떠한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마디 좀 요약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현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자연을 대상화시켜가지고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소유한다고 하는 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건데 바로 세계 문화가 완전히 인간 욕망의 충족을 위한 문화입니다. 문화인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건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하지만 대안을 찾지 못해요. 근데 육아 경제는 딱 펼치면 대안이 바로 첫 구절부터 다 나옵니다. 인간에게 욕망이 있어야 인간의 육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 없을 수 없지만은 욕망보다 훨씬 귀한 것이 인간에게 있다고 유학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퇴계생이 그 잔명 이런 걸 크게 많이 남기시지 않으셨는데 네네. 조카 교에게 남긴 그 잔명이 있는데 네네네. 뭐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은 예. 보감매진 비마영신 명주재연 불탐적연 보배로운 거울이 뒷걸에 묻혀 있으니 갈지 않으면 새로워지겠는가. 밝은 진주가 연못에 잠겨 있으니 찾지 않으면 버리게 된다. 성운지극 아심지척 병진 이방 도존 이상. 성인이 가르친 태극은 네 마음의 법칙이니 그대 곁에 병풍으로 펼쳐두면 그대에게 항상 도가 있으리라. 능사능행 이런 유형 불사불이 많은 해시. 생각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으면 한마디 말도 다 실천하기 어렵지만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많은 말이라도 어디에 써먹겠는가 해가지고 뭐 이런 잔명이 그냥 뭐 듣기 좋은 말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리얼리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인간에게 있는 천명, 인간에게 있는 바로 보물스러운 이 진주스러운 이 천명을 잘 밝히면은 바로 거기에 인간의 삶의 길이 있다고 확실하게 퇴계선생님께서는 뭐 이론으로 정립하시고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퇴계선생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이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력이 있고 막 현대에도 아무리 현대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퇴계선생의 말씀 그리고 사성경 말에 마음을 비우고 다가가면은 길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이 굉장히 나약하고 하찮게 여겨졌는데 이 내 안에 태극이 있고 이러한 그 잔명을 들으니까 인간이 굉장히 신성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어떻게 좀 인지가 되는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그 고경중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잔명을 모아놓은 책이고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조금 대중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젊은 친구들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어떤 물질 문명에서 깨닫지 않고 그런 그 신성 안에서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언제 선생님 만날 수 있나요? 선생님 어디 뭐 활동하고 계시거나 좀 대중과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선생님? 전 나름대로 바쁘게 사는 편입니다. 네. 하지만 댁에서 말씀하신 그 보감이나 명주 이게 소위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남들이 보면 저 그냥 밝은 사람 가네 이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뭐 말로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뭔가 하여튼 밝아지고 있기를 하여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제가 늘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그 선생님 연세 때에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또 드물고 또 건강 관리 이렇게 잘하셔서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술자리를 같이 하는 선생님이 드물고 그리고 또 그런데 선생님이 좀 대중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늘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을 선생님 맡게 돼서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더 길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우리 마음이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살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